오늘은 코드포스 라운드 697이 있었고 디비전 3 세트였는데 중간에 큐가 터지고 코드포스 서버가 터지고 그래서 레이트 됐어요. 덕분에 지금 별로 사람이 없죠. 네. 그래서 레이팅에는 안 들어갔지만 뭐 문제들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약간 좀 쉬운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특별히 쉬운 문제가 안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 편이고 약간 그 클래식한 문제들도 조금 있고요. 그래가지고 앞에서부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번 문제부터 보는데 A번 문제가 꽤 어려웠어요. 디비전 3의 A번 치고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그 정수 n을 받아서 그 n이 1이 아닌 홀수 약수가 존재하는가, n의 1이 아닌 홀수 약수가 존재하는가를 판별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이 6이면 그 x는 3인 약수가 있으니까 홀수 약수가 있는 거고, n이 4면 1, 2, 4, 1 빼고는 홀수가 없으니까 그 홀수 약수가 없는 거고, 네,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출력을 하면 되는데요. 어,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인수 분해를 해보는 게 일단 처음으로 떠오르는 방법일 거예요. 소인수 분해를 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 24다. 그러면 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3이다.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서 그러니까 약수들이 이러면 약수들을 전부 알 수 있고, 그러면 2가 아닌 3이 존재하니까 그 홀수인 약수가 하나 이상 존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인수 분해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어, n의 제한이 좀 무지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인수 분해는 시간이 뭐 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도 좀 있지만 어, 그 루트 n 정도 걸리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인수 분해를 2부터 루트 n까지 나눠보는 방식으로 소인수 분해를 하면 루트 n만큼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당 루트 n이니까 10의 7제곱 정도의 연산을 하는 소인수 분해를 t는 1부터 t는 만까지 그 만 번을 돌리면 10의 11제곱이 돼가지고 시간 안에 그걸 다 처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하나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소인수 분해한 상태에서 홀수인 약수만이 존재하는가, 짝수인 약수만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했을 때 어떻게 하면 짝수만 남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소수들 중에 짝수는 2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2의 x, 여기서 어떤 인티저 n이 2 이상이니까 x는 1 이상인 2의 x 꼴의 모든 이런 수들만 우리가 원하는 짝수 약수만 가진 수가 되고, 그게 아닌 수는 전부 홀수 약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를 받았을 때 그게 2의 x제곱 꼴인지를 체크를 해서 2의 x제곱 꼴이면 no 아니면 yes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네, 맞죠? 2의 x제곱 꼴이면 no고 아니면 yes예요. 그러니까 2의 x제곱 꼴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계속 2로 계속 2로 나눠보면 돼요. 계속 2로 나눠보면은 마지막에 1이 남으면 2의 x제곱 꼴이고, 마지막에 1이 아닌 뭔가가 남으면 2의 x제곱 꼴이 아니라 다른 소인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의 x제곱 꼴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이 문제에서 나눠보면 됩니다. 일단 이거를 좀 떠올리는 게 뭐 물론 익숙한 분들은 금방금방 떠올리겠지만 좀 문제를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좀 많이 헷갈릴 만한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지 하고 바로 짰다가 이거 안 되네 하고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일이 되게 많이 발생했을 것 같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그게 에이버 문제였고요. n이 굉장히 크고 또 테스트 케이스 개수도 여기서 세야 된다는 점. 만약에 n만 이 정도였으면 그냥 소인수분해해도 되거든요. 근데 테스트 케이스가 그 10,000개나 되기 때문에 그 10의 14제곱을 10,000개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New Year's Number. 이 문제는 그 어떤 수 n을 봤는데 그 수 n을 2020이랑 2021의 합으로 나타내고 싶대요. 2020이랑 2021의 합으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 수를 찍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8079는 못 찍는 수고 4041은 찍을 수 있는 수죠. 2020이랑 2021만으로. 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x는 a 곱하기 2020 더하기 b 곱하기 2021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x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좀 쓰기 좋은 꼴로 변환을 해보면 x는 a 플러스 b 곱하기 2020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적당한 정수 a 플러스 b와 b를 찾아서 2020 a 플러스 b 곱하기 2020 더하기 b의 꼴이 나오느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걸 2020이 몇 개 나오는지를 먼저 세볼 수 있어요. 2020이 먼저 몇 개 나오는지를 먼저 세보면 거기서 a 플러스 b가 최대 몇 가지 가능한지를 알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그 남은 수를 b에 주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케이스냐면 예를 들어서 뭐 뭐 플러스 뭐 b를 그러니까 b가 2020이 넘는 경우 b가 2020이 넘어가지고 이 a 플러스 b에서 다 못 챙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b가 2020이 넘으면 어차피 가능하거든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적당히 a 플러스 b를 구해버리고 2020으로 나눠서 구해버리고 거기다 b를 더하는 식으로만 해도 이 문제의 답을 전부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로 거르지 못하는 경우가 b가 2020보다 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이미 이거에도 걸린다는 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a 플러스 b를 구해보고 2020으로 나눈 몫을 구해보고 나머지가 몫만큼 큰지 아니면 그거보다 작은지 그거보다 큰지 아니면 작은지를 가지고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가 더 크면 b가 a 플러스 b보다 큰 거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b보다 크도록 크거나 같도록 이런 형태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으로 C번인데요. C번은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고 그래프로 볼 수도 있고요. 뭐 일단 생긴 거는 좀 되게 어려워 보이게 생겼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고 좀 조건에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 그런 문제예요. 이 문제는 어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괄호가 이렇게 x, y가 있는데 x에는 남자아이가 들어가고 y에는 여자아이가 들어가는 식으로 x, y를 이렇게 페어를 k개를 만듭니다. 그렇게 페어가 k개가 있어요. 그리고 뭐 남자아이가 원래 3명이고 여자아이가 원래 4명이다라는 그런 설정이 그런 초기 설정이 있는데
사실 A랑 B가 매치냐는 여기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 K가 매치인지만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그 페어가 있어요. 이런 페어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 페어 중에 두 페어를 골라서 우리는 여기 그 연회에다가 보내려고 한대요. 그 연회에다가 보내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페어를 보낼 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식으로 1번 남자랑 1번, 2번 여자, 1번 남자랑 3번 여자 이런 식으로 1번 남자가 2번 들어가는 페어는 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타임 패러독스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페어에 그러니까 두 개의 페어에 그 같은 사람이 들어가게 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K개의 페어들 중에서 2개의 페어를 골랐을 때 몇 가지나 가능한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이랑 22를 보낼 수 있고 34랑 13을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13이랑 12는 못 보내는 게 그 앞 사람이 겹치기 때문에 12랑 2를 못 보내는 게 뒷 사람이 겹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못 보낸다라고 이렇게 페어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페어의 개수가 몇 개냐? 20만 개입니다. 20만 개면 우리는 그 만약에 n 이거를 페어를 각각을 다 따지는 알고리즘을 짜면은 n 제곱이라서 이걸 다 처리를 못 하게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그 안 되는 페어가 어떻게 되고 되는 페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우리는 어, 페어의 개수를 전부 다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k 곱하기 k-1의 절반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그 모든 그 페어의 경우의 수를 다 합친 게 이 수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안 되는 걸 좀 세보죠. 안 되는 건 왜 안 되느냐? 그 앞 사람이 겹치거나 뒷 사람이 겹치거나요. 그럼 앞 사람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뒷 사람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러면 그 페어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그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그 어딨냐? It is guaranteed that each pair is specified more and must once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페어가 2번 등장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페어가 2번 등장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왜냐면 그 같은 페어가 2번 등장하면은 그 이걸 셀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같은 페어가 2번 등장하진 않는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이 상태에서 안 되는 페어들을 어떻게 세냐? 여기 보면은 이 케이스를 그대로 가져와 보죠. 그러면 우리는 그 1, 2랑 1, 3이 안 되고요. 그리고 1, 2랑 2가 안 되고 만약 그리고 네,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가 안 되고 나머지 그 4 곱하기 3 나누기 2, 6이죠. 나머지 4개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 4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좀 새로운 그 페어가 추가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페어가 3,2가 추가가 돼요. 그럼 3,2가 추가가 되면 우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3,2가 추가가 되면 그 여기 기존의 3이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고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기존의 2랑 같은 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 3이 들어있던 거 개수만큼 위쪽에서 안 되고 그리고 기존에 2가 들어있던 거 개수만큼 아래쪽에서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 처음에 빈 집합부터 시작해서 그 집합에다가 페어를 하나씩 넣어가면서 그 새로운 페어가 등장할 때마다 그 기존에 들어있던 그 남자가 같은 게 몇 개인지 그리고 여자가 같은 게 몇 개인지를 각각 세서
기준에 들어있던 만큼을 더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만약에 X번째 남자 또는 여자가 들어왔을 때 그 특정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그 못 쓰는 페어의 개수는 X 곱하기 X-1의 절반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페어 이렇게 2가 두 번 등장하면 2 곱하기 1 나누기 2니까 한 페어를 못 쓰게 되는 거고, 그 세 번 등장하면 세 페어를 못 쓰게 되는 거고, 그 네 번 등장하면 그러니까 네 번 등장하면 그 여섯 페어를 못 쓰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어디서 본 것 같은 수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1, 2, 3, 4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빈집합에다가 페어를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그 새로 못 쓰는 페어가 몇 개인가, 그러니까 남자가 몇 명이 나왔고 여자가 몇 명이 나왔는지를 각각 그 숫자별로 세서 지금 들어온 사람으로 인해서 페어로 인해서 못 쓰게 된 페어가 몇 개인가를 세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전체 집합에 대해서 그 1은 3번 나왔으니까 그 3개를 못 쓰게 만들고, 2는 4번 나왔으니까 6개를 못 쓰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전체 집합에 대해서 그 몇 번씩 나왔는지를 카운트를 해서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전부 더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이걸 풀면서 그 새로운 페어가 들어올 때마다, 그러니까 전 이거를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빈집합에다가 하나씩 넣는 식으로 구했는데, 그러면 그 A랑 B 배열, 그러니까 그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등장했느냐를 만드는 이 배열에다가 하나씩 더해가면서 그 배열에 이미 들어와 있던 사람의 수만큼 빼는 거죠, 답에서. 답은 처음에 n 곱하기 n-1 나누기 2고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부 다 구한 다음에 그 각각의 남자 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n 곱하기 n-1 나누기 2를 해도 되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하나하나를 노드로 하는 그래프로 생각할 수 있고요. 뭐 그렇게 풀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탐색하지 않는 그래프 문제죠. 이건 일종의. 보통 그래프는 탐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이거는 탐색을 하지는 않고 그 형태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조합론 문제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 C였고요. 문제 D는 좀 어려웠어요. 문제 D는 좀 어렵다기보다는 좀 틀릴 만한 부분이 좀 있었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폴리카프가 휴대폰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그 앱을 N개를 깔아놨는데 그거를 좀 지우려고 한대요. 근데 지우려고 하는데 그 지워서 적어도 M만큼 용량을 확보하고 싶은데, 그때 여기서 그 앱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BI가 1인 경우랑 2인 경우가 있어요. 1인 경우가 덜 중요한 프로그램, 2인 경우는 좀 더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요한 프로그램은 그 덜 중요한 일반 프로그램보다 2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열에서 적어도 M 유닛만큼 그 메모리를 확보하면서 이 지우는 것들의 중요도의 합을 최소화하고 싶어요. 중요도 배열은 이렇게 1이나 2로 되어 있는 배열로 주어지죠. 이게 1이나 2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동전 교환 문제라기보다는 그 냅색, 약간 그 그리디나 DP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되게 많이들
되게 많이 풀어보게 되는 랩생 문제랑 좀 유사한 형태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되게 많이 풀어본 프로토타입이랑 유사하다는 걸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유추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게 1이나 2밖에 없다. 그러면 사실상 그 일자리 두 개 묶어서 2로 처리하는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그 기존에 그 3개까지 넣은 배열에서 4개째 넣으려면 아니면 5개째를 넣으려면 여기다가 2개를 넣거나 아니면 여기다 하나를 넣거나 해가지고 4개나 5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DP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그 테이블에서 그 M이 그러니까 어떤 시그마 AK가 M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골라놓은 것들의 합이 M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골라놓은 것들을 최대한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0개 골랐을 때, 1개 골랐을 때, 2개 골랐을 때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2개 고르는 건 반드시 1개 고른 거에서 하나 더 고르거나 아니면 0개 고른 거에서 2개짜리 고르거나 둘 중에 한 가지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테이블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우리는 이거보다 조금 더 이 문제에 특화된 방법이 있는데 이 문제에 특화된 방법이란 건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홀수계랑 짝수계를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홀수계는 우리는 1배열이 있고 2배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배열에 이렇게 원소가 몇 개 있고 2배열에 이렇게 원소가 몇 개 있어요. 그럼 우리는 1배열에 있는 걸 적어도 하나 써요. 답이 홀수면. 그죠? 답이 홀수이면서 1배열이 있는 원소를 안 쓸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건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네, 자명하죠. 왜냐면 2만 가지고 홀수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홀수인 경우에는 1배열에 있는 걸 하나 이상 반드시 하나를 사용한다. 그러면 홀수인 경우의 해답을 이걸 하나 넣어놓고 그리고 그 이후엔 짝수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을 2개씩 뭉쳐서 이쪽에다 다 집어넣어요. 2에다가.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홀수 하나 처음에 넣거나 빼거나 하는 홀수 하나에다가 2짜리만 이어붙여서 만드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변형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풀려고 그러면 각각의 스텝에다가 내가 지금까지 뭘 골랐는지 같은 걸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는 2칸 전까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2칸 전 이후는 지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난해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2개씩 짝을 지어서 고르는 쪽이 좀 더 자료를 관리하기 쉽고 편한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하나 넣고 나서 그것도 답에 해당하는지 체크해야 돼요. 제가 그거 체크 안 했다가 이거 대회 시간 내내 못 풀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홀수계 딱 하나 넣었을 때 그게 홀수계 맞추려고 딱 하나 넣었을 때 그것만으로 답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체크를 좀 그런 체크를 좀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일자리를 2개씩 묶어서 짝수 배열로 만든다. 전부 짝수 배열에 이어붙인 다음에 제일 큰 일자리. 그러니까 제일 큰 일자리를 제일 먼저 넣거나 빼거나 결정한 다음에 남은 일자리를 뒤에다가 큰 것부터 이어붙이는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린 여기다가 만약에 답에다 넣을 때 우리는 제일 큰 것부터 넣는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것부터 넣는다는 건 이 이짜리 배열에 있는 제일 큰 것부터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것부터 넣는 그리디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홀수랑 짝수를 따로 생각하면 좀 더 편하다는 거. 근데 홀수랑 짝수를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풀어도 뭐 우리는 그 짝수 배열, 홀수 배열 어디까지, 짝수 배열 어디까지 썼는지를 관리하면 되니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다라는 거. 뭐 이 정도. 그래서 문제 D였고요 이게. 다음으로 문제 2. 문제 2는 굉장히 클래식한 수열 문제예요. 그러니까 순열 문제죠. 어떤 순열이 아니라 조합 문제죠. 네, 그러니까 어떤 n개의 블로그가 있고 n개의 블로그 중에서 합이 최대가 되도록 이거를 k개를 고르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는 합이 최대가 되도록 그러면 3이랑 2는 반드시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는 이 1을 넣느냐, 어느 쪽을 넣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주어진 블로그 집합에서 제일 큰 것부터 넣었을 때 제일 큰 것부터 넣는 방법이 몇 가지가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제일 큰 거를 k개를 넣는 방법이 몇 가지가 존재하느냐 라는 게 이 문제예요. 여기서 보면은 3 이걸 정렬해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3, 2, 1, 1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린 k는 3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죠.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는 반드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이랑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부분 중에서 하나만 원한다라는 게 문제죠. 이걸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m이면 n 콤비네이션 m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n개 중에 m개를 순서 없이 고르는 거니까 n 콤비네이션 m개가 돼요. 그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n 팩토리얼 나누기 m 팩토리얼 곱하기 n-m 팩토리얼을 하면 되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는 페르마수 정리를 이용을 해서 페르마수 정리랑 빠르게 로그 n만에 곱셈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m 그러니까 곱하기 x분의 1을 하는 방법은 이거는 곱하기 x의 모드 마이너스 2를 하는 거랑 같다 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페르마수 정리를 사용해서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페르마수 정리에 대해서 잘 풀어본 적이 없는 분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페르마수 정리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을 이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아주 익숙한 분들은 알만한 그런 팩토리얼 배열을 쫙 구하고 팩토리얼의 역수 배열을 쫙 구해서 그걸 통해서 몇 개 중에 몇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그걸 10억 7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냐라는 걸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오늘은 생략할게요. 왜냐면 오늘은 이거 말고도 문제가 많아요. 일단은 오늘은 생략을 하고 페르마수 정리랑 n로그 n만의 거듭 제곱하는 방법, 그러니까 분할 정복으로 거듭 제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쯤 봐두시면 좋고, 분할 정복으로 거듭 제곱을 한다는 건 거듭 제곱을 해야 되는 이 지수에 해당하는 수가 만약에 1, 1, 0, 0, 1, 1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4제곱에 대해서만 x의
2의 0제곱, x의 2의 1제곱을 각각 구해놓고 이것들 중에 1인 것들만의 곱으로 이 거듭 제곱을 처리하는 방법이죠. 그런 테크닉이죠. 그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2는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음 F인데요. F는 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unusual하게 생겼죠. 여기서 일단 이 문제는 좀 몇 번 정도 변형을 거쳐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바이너리 매트릭스 A랑 B. 그러니까 A랑 B라는 건 0이나 1만 들어가 있는 어떤 n 곱하기 n짜리 정사각형 행렬이 있고 거기다가 우리는 여기다가 한 줄 이렇게 한 줄을 익스클루시브 오퍼레이션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대요. 근데 원하는 만큼이라는 게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어떤 3,3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줄에다가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세 번 하느냐, 그게 홀수번 한 거랑 짝수번 한 거는 각각 전부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 세 번 하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는 이게 하거나 안 하거나 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A에서 시작을 해서 B를 만들고 싶대요. A에서 시작해서 B를 만들고 싶다. 라는 거랑 여기서 뭐가 같냐면요. 그러니까 A에서 익스클루시브 월을 이렇게 쓸게요.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러면 사실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워 양쪽에다가 익스클루시브와 B, 익스클루시브와 X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린 이 X라는 게 어떤 이런 거랑 뭐 이런 거의 합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형태면 우리는 A X에서 0으로 갈 수 있는 거죠. 0이 가능하면 그러면 우리는 A랑 B를 익스클루시브 오어한 거를 0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A랑 B를 겹쳐놓은 거를 놓고 그거를 어떻게 연산을 해서 0으로 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영행열로 보낼 수 있느냐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행열로 보낼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영행열로 보낼 수 있는지 우리는 한다 아니면 안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는 어떤 0, 1, 0, 0, 1, 1, 1, 1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3이 배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로에다가 뭘 할지를 좀 먼저 생각을 해놓도록 하죠. 우리가 만약에 세로에다가 어떻게 골라놓든 간에 이거를 가로를 처리하기 전에 0, 0, 0 그리고 1, 1, 1로만 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로 연산을 어떻게든 해서 이것들을 전부 0, 0, 0만 가로로는 0, 0, 0만 있는 형태 아니면 1, 1, 1만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 예스고 바꿀 수 없으면 노가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바꿔서 전부 000이나 111로 만들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0, 011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세로를 보면은 패턴이 총 3가지가 나오잖아요. 패턴이 세 가지가 나와서 패턴 3가지를 전부 매칭시킬 방법이 없다는 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좀 몇 번 움직여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뭐 0, 1, 0이랑
1, 0, 1만 가지고 나와 있었으면 우리는 이걸 바꿔서 0, 1, 0으로 바꿔서 이걸 한 패턴으로 전부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나오는 패턴의 가지수가 그 두 가지 이상이라서, 그러니까 뒤집은 건 같은 걸로 쳤을 때 두 가지 이상이라서 우리는 이거를 한 줄 한 줄을 다 같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로줄을 볼 때 전부 이거를 전부 000111로 만들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게 가능하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좀 생긴 게 F1 문제이기도 하고 생긴 게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이 움직이는 규칙을 좀 생각을 해보면, 세로 패턴이 세 가지 이상이면 이쪽 가로에서 어떻게 바꿔도 이 세로 패턴이 세 가지 이상인 걸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고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세로나 가로를 잡아놓고 패턴이 특정 형태만 나오면 그거는 yes고 아니면 no고,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뭐 특정 형태만 나오는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맨 윗자리가 0이면 냅두고 1이면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라인이 000, 111, 000을 만족을 하는가를 체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F번을 처리할 수 있고요. F번은 n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입출력 시간 제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나 입출력 시간 제한 조심 안 했네. 근데 맞았네. 뭐 어때? 조심 안 했네, 나. 뭐 그래서 F번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G번으로 가죠. G번은 또 정수론이에요. 오늘은 정수론 비중이 꽤 높은 편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배열에다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원소들만 남기고 싶대요. 그 원소들의 조건이라면 i, j에 대해서 한쪽이 다른 쪽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에요. 그 배수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맞춰서 조건에 해당하는 원소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지우고 싶대요. 그때 최소 몇 개를 지워야 하는가라는 게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개를 지워야 하는가라기보다는 어떤 적당한 패스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래프 문제로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배열을 정렬된 순서대로 3, 7, 9, 14, 63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9에서 63으로 갈 수 있구나. 그리고 7에서 63으로도 가는구나. 3에서 9로 갈 수 있구나. 그리고 3에서 여기로도 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배수나 약수 관계인 것들끼리 뭐 커지는 방향으로 아니면 작아지는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생각해도 되고요. 이런 그래프 형태를 그래프 형태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최대한 숫자를 많이 남기고 싶어요. 많이 남긴다는 건 여기서 제일 긴 패스 하나만 남기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일 긴 패스 하나가 있고 다른 패스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수를 가진 어떤 패스가 존재하면 이것들끼리 못 나누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패스 하나만 남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긴 패스 하나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이렇게 2가 두 개 들어오는 식으로 같은 수가 두 번 들어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특정 노드의 가중치를 가중치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이 두 번 등장하면 3은 다른 노드보다 2배만큼 더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 형태를 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일단은
순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아요. 순서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63부터 시작해서 제일 큰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의 약수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14를 보고 그거의 약수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그 순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작은 것부터 본다. 작은 것 그러면 이거는 DP로 해결을 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DP로 해결을 한다는 건 여기까지의 답을 위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 위쪽의 답을 이쪽으로 가져오는 식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수나 배수를 어느 쪽으로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DP를 해도 되고 이쪽으로 DP를 해도 되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63부터 63의 약수인 거에다가 63의 가중치를 넣어놓고 14에서 14의 약수인 거에다가 14의 가중치를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면 3에서 3의 배수인 모든 거에다가 3의 가중치를 넣어놓고 그리고 7에서 7의 배수인 모든 거에다가 7의 가중치를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위에서부터 접근하는 거랑 아래에서부터 접근하는 거랑 좀 시간 복잡도가 다르거든요. 위에서부터 접근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각각 랜덤 액세스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위에서부터 접근을 하면 이게 n이 1에서 20만이고, 그리고 그리고 개수도 20만 개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n이라고 줄게요. 그냥 이것도 n이고 이것도 n이라고 줄게요. 그러면 우리는 위에서부터 접근을 하면 그 숫자 하나하나의 약수를 전부 체크해야 되죠. 약수를 전부 체크하려면 한 루트 n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n 루트 n만큼 시간이 걸려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식으로 약수들을 체크를 하면.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배수를 체크하면서 가면은 이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더 빠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위에 같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경우에는 시그마 그 n i 나누기 n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n 곱하기 시그마 i 분의 1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로그 n이 됩니다. 그러면 n 로그 n만의 아래에서부터 위로 접근할 때 이만큼 시간이 걸리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 위에서 아래로 접근해가지고 시간을 되게 간당간당하게 풀었거든요. 근데 아래에서 위로 접근하면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테스트 케이스가 적은 편이죠. 테스트 케이스가 적고 n이 1부터 20만까지라고 정해져 있고 그리고 a도 20만까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1부터 20만까지 배열을 싹 다 잡아놓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부터 20만까지 배열을 싹 다 잡아놓고 그리고 그거를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갈아엎는 걸 10번밖에 안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10번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초기화를 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DP를 할 수도 있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DP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이 둘 중에 좀 더 편한 방법 아니면 아래서부터 위는 조금 시간 제한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는 n 루트 n이라서 시간 제한이 좀 위험하니까 아래서부터 위를 하는 게 좀 더 좋겠죠. 네, 일단 저는 이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재기적으로 약수들의 값을 약수들의 어떤 DP한 결과 값을 가지고 푸는 거죠. 이게 약수를 이용한 위에서부터 아래로 푸는 방법이고 약수 구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서부터 위로 가는 경우에는 에디토리얼에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에디토리얼에 풀이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특정한 수부터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배수들에다가
가중치를 집어넣는 거죠. 네, 이렇게 약수로 해결할 수도 있고 배수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나온 문제 A번부터 G번까지였고요. 언레이티드 된 건 상당히 아쉬운데 뭐 그렇습니다.